지난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 부산진구의회 마스크 특위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특위는 이후 열린 회의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비공개로 강행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2센텀 개발과 사상 해운대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과 반여, 재송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9일 재개된 제2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또 파행되며 174억 원을 투입해 지급할 예정이었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부산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이 늘어 15명이 됐습니다. 이 중 10명이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던 햇드락 요양병원 확진 환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 부산진구의회 마스크 특위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특위는 이후 열린 회의도 비공개로 강행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9일 부산진구의회 마스크 특위 회의장 앞 특위위원장과 노동조합 측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잠깐만요.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결의문 전달 받으시겠어요?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선 이후에도 대치는 계속됩니다. 결의문 전달 거부하시는 겁니까?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절차 얘기하신 겁니까? 지난 4월 마스크 대란 당시 부산진구는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마스크 구매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특위를 꾸렸는데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위는 출석한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개인이 요구하는 회의록 공개 여부 검토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는 것도 절차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나온 거 그대로 우리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거기 뭐 보시면 비공개로 하는 걸로 절차대로 합니다. 노동조합 측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이 나른 특수관계인데다 7명의 위원이 질문을 하고 1명이 답변을 하는 방식은 범죄자 취급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회의록마저 공개하지 않는 건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이 바라는 그런 답변만이 취합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특위는 앞으로 남은 회의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해수동남을 중심으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11월 첫째 주에만 0.84%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0.17%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첫째 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0.12%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대전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우동과 반여, 재송동 중심으로 상승해 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가 무려 0.84%가 올랐습니다. 제2센텀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남구는 0.52%, 동래구 0.5% 상승해 여전히 해수 동남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에서 해운대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호재가 있는 부산진구 역시 계금동과 단감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0.43%가 상승했습니다. 주 데이터를 봐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이라고 상승장이라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인이 조금 이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다 보니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596건으로 8월에 비해 25.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5건에 비해서는 2배 넘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매매가와 거래량의 상승에 힘입어 부산의 분양 열기도 뜨겁습니다. 지난 9월 분양에 들어갔던 연제구 거제 2구역 아파트의 경우 1,575가구 모집에 총 19만 118명이 청약해 평균 1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수 동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부산 전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드락 요양병원 확진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일과 9일 586번, 524번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9일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이 됐으며 이 중 10명이 해드락 요양병원 확진 환자입니다. 한편 9일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1월 7일 인도에서 입국한 뒤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검역소 의뢰 환자 17명을 포함해 48명이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6일 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 사실을 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산후조리원 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핵 소견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7월부터 이번 달 6일까지 해당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9일 재개된 제2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에도 8명의 의원 중 4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74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계속적인 운영 중단으로 군정 정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기장군의회 파행의 이유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대군 의장의 회의 진행을 반대하는 측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군민을 위한 의장직 수행 측이 4대4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성빈 의원은 6일째 의장의 회의 진행을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10일 다시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이 가을에 만나는 은은한 국화향에 흠뻑 취했습니다. 기장군 국화분재 전시회가 9일부터 12일간 기장군청과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잠시 여유를 가지고 삶의 쉼표를 찍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바람에 시달리며 돌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는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 국화. 썩은 고목에 뿌리를 내리며 나무와 국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작품. 기장 군청사에 국화향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기장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됐지만 이번 국화분재 전시회는 힘내자 기장을 테마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데 국화를 매체가 돼가지고 조그만한 위안도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힘내자 기장 해가지고 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화 저변화도 되고 국화 분재 또 어떤 교육 같은 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보급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도시화훼학교에서 생산된 국화 분재 100작품과 분재에 사용하는 국화 5,000점이 어우러져 휴식과 치유를 선사합니다.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8개월 동안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학생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 분 한 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그 향기로운 그런 향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드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마음이 한껏하고 그리고 활기찬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국화분재 작품을 한 달간 대여해주는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가을의 특별한 선물, 국화가 전하는 위로와 격려가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관광공사 부산 대표 관광 콘텐츠 공모에서 영도 깡깡이 마을의 특성을 살린 다이닝 쇼가 최우수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깡깡이 다이닝 쇼는 배를 수리하는 영도 깡깡이 마을의 폐선 부품을 활용한 리사이클 공연과 깡깡이 마을 사람들이 쇳가루를 씻어내리기 위해 먹었던 돼지고기를 주제로 만든 음식을 함께 즐기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주디가 기획했습니다. 주디는 영화, 만화, 게임과 문학 속 요리를 재현하는 영화식당으로 깡깡이 다이닝쇼와 함께 폐선박을 활용한 야외 공연장 조성 등 사업 확장성 부분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디 측은 리사이클 공연을 위한 악기 제작 등 콘텐츠 사업화에 착수한 뒤 내년 무렵 깡깡이 다이닝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 추모식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턴 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표 등 150여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일부는 화상 연결로 참석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묘지 조성 이래 최초로 태극기, 유엔기와 22개 참전국기를 동시 개양합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산역 대화재 당시 군수창고를 개방해 전쟁 고아 등을 지원한 미국 위트콤 준장의 묘역을 찾아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할 예정입니다. 턴투어드 부산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6.25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전사자들의 안장된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묵념하며 그들의 넋을 추모하자고 제안해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동의대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헌혈의 집 동의대 센터에서 제40회 동의가족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동의대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하여 헌혈 릴레이 홍보와 헌혈의 집 봉사활동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하는 이번 헌혈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특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참여 인원 7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대는 부산 지역 대학 중 최초로 헌혈의 집을 개소해 1999년 2학기부터 매 학기 헌혈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보수동 살령각에서 살령각 보존정비 사업 완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보수동 민속보존위원회를 비롯해 최진봉 중구청장과 최학철 중구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중구는 살령각 보존 정비 사업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재래 행사가 잘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